여러분 안녕하세요. I love 아프리카 이창옥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수도가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수도는 사법수도, 행정수도, 입법수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그중에 입법수도가 있는 케이프타운에는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희망봉은 1497년에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마가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던 중에서 이곳에서 폭풍을 만나서 아사직전 목숨을 구한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곳은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희망봉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요. 그 희망봉이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봉은 유럽인들에게는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당시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착취의 역사가 시작된 아픔의 상징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 희망봉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아프리카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이창옥의 I love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의 도시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한 상공업 도시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가 적절하게 공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 요하네스버그가 그 중심이다. 나는 흑인뿐 아니라 백인과 아시아계 사람들이 다양한 피부색을 보면서 남아공을 무지개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프리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지. 특히 북쪽에 위치한 센톤 지역은 금융기관과 고층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남아공의 압구정동이라 불리는 곳이다. 대형 백화점은 고급 샵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고 사람들의 모습 또한 굉장히 세련되어 나는 마치 유럽 도시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치 않은 대형 레코드 샵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향에 맞는 전 세계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골고루 갖춰져 있고 손님에 대한 배려까지도 가히 선진국 수준이었다. 아프리카 전통 음악에서부터 영혼을 호소하는 듯한 재즈 음악 그리고 최신 팝송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음악이란 그들 삶의 일부인 것만 같다. 화려한 도시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원래 쓸모없는 산을 막아 호수를 만들고 휴양지로 개발한 선시티는 아프리카 최고의 메모드급 리조트와 초호화 호텔들까지 갖추고 있어서 아프리카의 라스베가스로 불릴 만큼 즐길 거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남아공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아공을 아프리카의 유럽이라 부르는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화려한 도시 모습에 잠시 어리둥절했던 나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세계 3대 협곡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이곳 브라이드 리버 캐년은 황량한 다른 협곡들과 달리 유일하게 숲으로 덮여있다. 기쁨의 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은 아프리카 특유의 대자연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 아프리카의 풍속이 담겨 있다고 한다.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네. 설명하기를 이제 아프리카가 되게 일부 닫혀지잖아요. 네.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맨 왼쪽에 봉우리가 네. 첫 번째 부인 가슴이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가 두 번째 부인 가슴, 세 네. 번째 네. 저 오른쪽이 네. 세 번째 예쁜, 부인 네. 가슴이고 네. 그러니까 가장 어린 네. 부인 가슴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발전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 도시들을 보며 왠지 생소하기도 했는데
거대한 이곳 협곡에 와서 나는 비로소 아프리카만의 태고적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수도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나라다. 나는 남아공의 행정수도 프레토리아 한가운데 위치한 유니온궁을 찾았다. 대통령궁이라는 말에 철통 같은 경계를 생각했는데 시민들의 휴식처처럼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적잖이 놀랐다. 이곳 유니온궁 한편에는 한국전 당시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념하는 기념탑비가 세워져 있었다. 좀 대단하네요. 남아공이 그렇게 저력이 있는 공군을 이렇게 보낼 정도면 대단한 저력이 있는 나라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래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이 나라의 그 젊은이들 가서 생명을 바쳤다 이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위해 귀한 생명을 내놓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우리 모두는 이 나라에 빛을 진 것이 아닐까. 아프리카의 숨겨진 저력을 느끼며 나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돌려줄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가장 선진국에 속한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는 솔직히 처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풍경을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물론 어리둥절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그곳의 나라들은 열악한 환경과 아직도 원시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하다가 이 남아공의 유럽 같은 도시 속에 백인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아공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빈부의 격차는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차이가 극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잘 사는 도시는 대부분 백인들의 거주지다.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와 경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 옛날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은 도시 외곽의 흑인 집성촌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생활 환경부터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흑인과 백인은 오랜 세월 동안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다. 그 갈등의 연결고리에 실마리가 된 사람이 바로 만델라 대통령. 나는 관광지가 된 만델라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갔다. 이게 저 만델라 대통령께서 신으시던 다 신이군요. 네. 아주 굉장히 검소하시네요. 방도 조그맣고.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 인권을 바로잡기 위해 저항운동을 전개한 사람이었다. 만델라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흑인 민주투사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백인 정부와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일찍 판단했던 게 그래 결단하고 그때 사령관 역할을 할 때 그때 아주 그러니까 무섭고 만델라 사령관. 만델라 사령관 시절이죠. 네, 진짜 무서우네 여기하고. 무력 싸움으로 번진 흑백 갈등으로 인해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26년 만에 석방되었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수백 년간 이어지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한 만델라 대통령. 대부분의 흑인들은 아직도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만델라는 여전히 흑인들의 정신적 지주다.
이곳은 백인들의 이민 역사를 기념하는 이민사 박물관. 이곳에서 나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17세기 중반 희망봉을 발견한 유럽인들은 남아공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며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토지를 약탈하며 많은 전쟁을 벌였다. 발달한 무기를 앞세워 원주민들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은 유럽인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만들고 흑인들을 참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우고 이 기념을 세웠던 이 백인 파운더들, 백인 그 조상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두 인종 간의 전쟁을 설명해 놓은 이곳에서 해마다 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이 나란히 서서 합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아공이 이제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진정한 무지개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Since 1994, we are a democracy and there is no segregation anymore. And the monument now is open to everybody. And you have a rainbow nation standing in front of you now, and that's why we are here. 때론 주먹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내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손. 흑인과 백인이라는 인종의 벽을 넘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노력하는 이 나라를 위해 이제는 우리도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것 같다. 흑인들이 오늘의 자유가 있기까지 만델라를 비롯한 정치적 지도자들과 어른들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에 대응하다가 수많은 생명들이 무참하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피해 대가로 일어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그들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 변화의 물결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빈부의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은 도움의 손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아공에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이창옥의 I Love Africa.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